소크라테스 철학.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일할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 어떤 삶을 성공이라고 부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있어야 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용히 혼자 있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진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문장은 단순한 명언이나 자기계발 문장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출발점이자 인간이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질문입니다. 1. 우리는 왜 자신을 안다고 착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이미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타인의 흔적이 섞여 있습니다. 부모와 사회가 기대했던 모습, 학교와 조직이 요구한 역할, 타인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기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선택해온 안전한 방향들. 우리는 그것을 나의 성격, 나의 성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진 생존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말을 아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했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에 조용해진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원래 도전은 안 맞아 라고 말하지만 실은 실패를 견디기 싫어서 안전한 길만 택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태를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나는 안다 라고 믿는 순간 질문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2.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의미. 소크라테스는 당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렸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태도이자 자기 인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생각들조차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상태, 즉 스스로의 착각을 경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확신이 강해질수록 자신을 잃을 위험도 함께 커진다고요. 왜냐하면 확신은 종종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순간부터 삶은 탐색이 아니라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왜 질문을 피할까? 자신을 알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온 건 아닐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생각하자라며 미뤄둡니다. 하지만 나중은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 관계가 정리되면 또 다른 관계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또 다른 걱정이 들어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는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타인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없으면 기준은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비교해서 지지 않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거나
분명 성실히 살았는데도 자꾸 불안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스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야 너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한 질문을 피한 채 괜찮은 척 살아가고 그 질문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너 자신을 알라의 진짜 의미. 이 문장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점을 찾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어온 생각을 한 번쯤 의심해보는 용기입니다. 이 기준은 정말 내 것인가? 이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온 건 아닌가? 이 삶은 나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를 잃는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가 오늘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지, 무엇에서 힘을 얻었는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자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6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현실적인 행동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의 기준을 참고하되 정답으로 삼지 않기. 타인의 조언은 지도일 뿐, 목적지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둘째, 빠른 답을 내리기 전에 질문을 먼저 세우기.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지 않을까를 먼저 묻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셋째, 가끔은 멈춰서 점검하기. 요즘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성장을 위한 것인지 불안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그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삶의 속도는 건강해집니다. 넷째, 나를 잃게 만드는 환경을 관찰하기. 사람을 만나고 나서 유난히 지치는지, 어떤 상황에서 과하게 위축되는지, 어떤 자리에서 자꾸만 과장된 척을 하게 되는지, 그 패턴을 알면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를 거창한 정체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아주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어떤 말에 예민해지는지, 어떤 순간에 화가 나는지, 어떤 칭찬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지, 이런 사소한 데이터가 쌓여야 비로소 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나답지 않았던 순간은 언제였지? 이 질문은 나를 잃게 만드는 상황을 찾아줍니다. 둘째, 누군가의 말에 크게 흔들렸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말에서 무엇을 확인받고 싶었던 걸까? 대부분은 인정, 안정, 소속 같은 욕구입니다. 그 욕구를 알면 타인의 말에 끌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셋째, 선택을 앞두고 불안할 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선택은 내 성장을 위한 건가? 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건가? 같은 행동이라도 동기가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핵심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긴다가 아닙니다. 자신을 모른 채 사는 삶이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열심히 달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지키느라 인생을 소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우리는 모두 자신을 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질문 하나로 삶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장 하나로 삶을 다시 바라보다. 문장 속으로였습니다.